채우는 꿀팁 같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생기부가 아마 풍부해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과병은 일단 좀 자몽을 안 먹는 느낌? 자몽이 이거 작업을 먹은 자꾸 이러니까 와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피트 전형으로 입학한 20학번 4학년 임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약학과 2학번 김기범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한대 공식 SNS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약학대학에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어깨 펴고 다니시나요? 저는 어깨는 운동에서 늘 피고 다니는 편인데 다른 데 가서 뭐 약대라고 하면은 좀 높게 봐주는 게 있어서 확실히 뭐 어떻게 보면 어깨 피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엄청 희망하던 학교였어가지고 좀 당당히 입학해서 학과 분위기도 매우 좋아서 어깨 피고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양 약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피트 때 수험생들 선호도 1위 대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학교가 커리큘럼이 되게 널널해요. 학점도 좀 적게 듣고 과목 수도 좀 적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약대는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근공강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실습 나가는데 이제 한미약품이랑 한양대병원 실습 나가거든요. 거기도 되게 좀 편하고 좋아서 좀 그런 입소문이 타서 좀 되게 좋다고. 일단 우선 수도권에 위치한 점도 있고 인프라 시설도 좋고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이 원래 피트 상위 1% 우수한 선배님들께서도 계시고 제가 수시 반수로 입학하였는데 최저와 자소서가 없었던 점도 선택하게 된 이유 같아요. 약대 입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는 점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해 시험의 전국 등수가 중요했어요. 워낙 수석부터 입학하기 때문에 보통 50등 이내에 들어야지 합격을 하고 그래서 저도 딱 10등에서 겨우 들어왔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교과는 50점이었고 학종은 70.6, 최종 합격자 학생부 등급 평균은 이제 교과는 1.13, 종합은 2.28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셨는데 생기부 채우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근데 제 생기부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에리카 입시 특성상 자소서나 면접이나 최저가 없다 보니 생기부 영향이 크니까 이 답변이 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로희망 작성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는 의학 분야, 2학년 때는 제약연구원,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 연구원. 학년 올라갈수록 구체화하면서 적었는데요. 자신만의 경험이나 아니면 흥미를 갖게 된 이유가 포함되면 좋겠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진로인 학생들이 있으실 텐데 각 학년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자신의 흥미 분야와 관련된 실험을 한번 설계해보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효소 반응 속도 관련 실험 아니면 카페인을 통한 근봉의 혈류 속도 변화 관찰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직접 옆에 있는 대학교 도움을 받아서 수중미로 실험을 하여서 이제 카페인 섭취 유무에 따른 이제 주의 학습 기억 능력 검사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2학년에서 이제 섭취 유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섭취 양에 따른 주의 학습 기억 능력 검사를 직접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건 그렇게 못해가지고 이제 유사 관련 실험 이제 학술지를 보면서 모의 실험을 계획했어요.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흥미 분야를 구체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생기부가 더 풍부해질 거고 물론 근데 실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설계한 것에서 이제 한계점이나 개선 방안 등을 또 찾아가는 활동도 매우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로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관련된 활동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이뤄낸 활동도 있으면 좋고 꼭 반장이나 부반장이 아니더라도 학급의 개선을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면 생기부가 아마 풍부해질 겁니다. 저도 기범이 말에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봉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메디컬 자체가 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거든요. 최대한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학대학은 다른 단과대학이랑 달리 4년제가 아니라 6년제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피트 선배님들 경우에는 이제 2년을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피트라는 약학대학 편입 시험을 보시고 이제 3학년부터 들어와서 6학년까지 다니는 2+4년제였는데 이제 제가 들어온 2022년도부터는 통합 6년제여서 1학년부터 들어와서 6학년까지 다녀요. 약학 교육의 효율성, 약학 교육과정 편성의 수월, 약학대학만의 그 특성화를 가능하다고 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약학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저는 에피소드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 합격을 하고 이제 방을 잡으러 왔어요. 이제 방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뭐 체대생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펴져 있어요. 네, 펴져 있으니까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공대생이냐? 아 그것도 아니라니까 어느 과냐고 묻길래 아 저 약학과입니다 이러니까 놀라시면서 그냥 집 보러 가는 주인분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학생이 뭐 약대생인데 이걸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집 구하셨나요? 아 거기는 이제 좀 옮겼습니다. 이제 약대생의 학과병 같은 것도 있나요? 학과병은 일단 좀 자몽을 안 먹는 느낌? 네. 왜요? 그 자몽이 좀 저희는 수업 때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아 이거 밥을 먹으면서 자꾸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자몽을 왜 좀 안 먹냐면은 네. 자몽이 좀 간에서 시토크롬 P450이라는 그런 대사 효소를 좀 저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다른 약물 그런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만약에 누가 자몽을 시킨다 그러면 야 너 먹는 약 있어?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아 그럼 자몽 먹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고도 그냥 좀 수업 때 뭐 배운 게 있으면은 좀 일상과 저희 연계되는 게 많거든요. 그때마다 좀 즉흥적으로 좀 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드시는 약이랑 아 저는 없어가지고 지금 네. 보이는 약국이 있으면 그 위에 병원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른감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쯤은 좀 눈길을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병원이 있나. 네. 중요하죠. 또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진로가 되게 다양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뭐 그냥 지역 약국 약사, 병원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공직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 지역 약국으로 가면은 그냥 개국을 한다든지 이제 페이 약사로 그냥 일하는 거죠. 병원으로 가면 똑같이 좀 페이 약사로 일하거나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약사 제도가 있어요.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면서 논문도 쓰고 하는 약사가 될 수 있고, 제약회사로 가면 본사로 가서 연구 개발할 수도 있고, 제약회사 공장을 가면은 이제 품질 관리 쪽에서 검수를 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공직은 대검찰청도 있고, 그리고 식약처도 있고, 지역 보건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직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대학원 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해당하는 분야의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보건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공공정책학 같은 거를 전공해서 정책학 쪽으로 빠지신 약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세부특기 사항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혹시 세특을 채우기 위해서 추천하는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세특의 경우에도 교과목 내용이랑 자신의 흥미 분야와 이제 연계할 만한 좋은 주제가 있으면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너무 억지로 그런 걸로 채우려 하는 것보다는 과목 특색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흥미 분야와 이제 교과목 내용 중에 있으면 그걸 이제 심화 탐구해서 이제 보고서 제출하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흥미 분야를 가지고 이제 개별 프로젝트를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활동도 했고, 근데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면 진짜 국어 집중적으로, 수학이면 이제 수학 집중적으로 그 과목 특색에 맞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세특은 각 과목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거다 보니 그 수업 열심히 참여해서 그 선생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한 줄이라도 더 써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로에 있어서 학점은 중요한 편인가요? 사실 미래에 어떤 약사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개국해서 약사가 되시거나 좀 조그만 2차 병원급에서 뭐 약사를 하실 거면 사실 학점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유명한 외국계 제약회사 큰 병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때는 좀 학점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안에 약국도 혹시 있나요? 약학대학 1층에 모델 약국이 있는데 저도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선배님들께서 이제 실험복 입으시고 수업 듣던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이제 자동 포장기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병원이나 이제 약국 실습 전에 경험해야 하는
25종 이상의 여러 제형의 전문 아니면 일반 의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약품 복약지도 그리고 처방전 제조 등 좀 현장감 있는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학과에서 배우는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수업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재밌는 수업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기엔 정말 아쉽습니다. 일단 저희는 실험 수업이 되게 재밌어요. 자기 모발을 뽑아서 그 모근의 카페인 함량을 측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가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지 그런 카페인 중독자를 찾아내는 실험도 하고, 이제 피를 뽑아서 적혈구에다가 뭐 어떤 각종 독성 물질들을 처리해서 용혈되는 그런 실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뭐 실험 과목들을 할 때 제일 등록금 내는 느낌도 나고 재밌고 좋습니다. 이번에 약품 분석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화학 분석부터 이제 기기 분석까지 이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응용하는 방법까지 배웁니다. 정말 다양하고 생소한 이제 적정법들을 많이 배우는데 어려웠지만 근데 그만큼 재밌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럼 학교에 약 1000평 정도의 약초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네네. 실제로 이용하시나요? 5학년 때 또 생약학 실험이라고 있어요. 그 실험 때 이제 가서 거기서 좀 약초를 몇 개 떼와서 좀 실험을 하기도 하고, 가끔 날씨 좋을 때 생약 교수님이 그냥 수업 때 나가자시거든요. 거기 가서 나들이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약학과는 왠지 궁금한 할 것 같은데 다른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학과내 그 동아리에 춤, 밴드, 축구, 농구, 야구, 막 봉사, 힙합 막 이렇게 엄청 학과내 동아리가 정말 다양해서 다들 이제 각자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진짜 약학은 부전공이고 사람마다 전공이 다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공부보다 다르게 좀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혹시 술 마실 때 숙취 해소제는 뭐 드세요? 저는 그 히말라야 숙취해소제라고 인도 생약 성분인데 젠티오피크로사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숙취해소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RU21이라는 제품을 애용하는데요. 이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근데 정말 그 술 마실 때 역한감이 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진짜 머리 하나도 안 아프게 멀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약국에서 약 처방받으면 무슨 네. 약인지 설명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사실 웬만큼 어떤 약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약봉투를 봐도 약간 나올 게 나왔네?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계열로 뭐 나왔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 약대생이고 아직 약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드에 계신 약사님들의 그런 복약 지도를 최대한 배우려고 좀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알약 10개 녹여 먹기 vs 물약 500ml 마시기. 하나, 둘, 셋. 물약 물약 500ml 500ml.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한 게 알약을 녹여 먹으면 안 돼요. 알약이 그 장용성이라든지 그런 캡슐들이 그 몸에서 어느 곳에 넣으라고 이렇게 설계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알약은 녹여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약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선 열심히 해라, 막 내신 잘 챙겨라 이런 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말이니까 그건 이제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미나 이제 진로가 쭉 이어져 온 케이스인데 몇몇 학생들은 무조건 바뀌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진로가 좀 바뀌게 된 계기 같은 걸 잘 생각해 놓으시면 좋고요. 수시 반수를 통해서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만큼 그 3학년 2학기 내신을 챙기는 게 진짜 자신만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시즌 때면 이제 내신을 안 챙기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챙긴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 가면 자소서 쓴다고 진짜 맨날 노트북 들고 학교에서 내내 붙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라도 그 수능 공부를 틈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일단 미래에 어떤 직업상을 원하는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자기가 직접 진료를 하고 처방전까지 하고 싶다면 어떤 의사를 진로로 하는 게 맞을 테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약대에 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남는 시간에 하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건 뭐 마지막으로 응원으로 하는 말인데 좀 벌써 오글거리는데 옛날에 뭐 피트 공부할 때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서 힘들 때마다 붙잡고 공부했던 그런 멘트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약대 입학이라는 이런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뭐 나한테만 왜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입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제 학교 진짜 꿀이에요. 꼭 오세요. 하얀대 약대 좋아요. 해븐 약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